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컴의 경륜 그리고 러셀의 유형 이론을 통해서 논리적 구문론은 일종의 형식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읽으면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논리적 구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37쪽 3.334 명제부터입니다. 3.334 논리적 구문들의 규칙들은 각각의 기호가 어떻게 지칭하는지를 우리들이 알기만 하면 저절로 이해되어야 한다. 3.34 명제는 본질적인 모습들과 우연적인 모습들을 소유한다. 우연적인 모습들은 명제 기호의 특별한 상출 방식에서 유래하는 것들이다. 본질적인 모습들은 오직 그것들만이 명제로 하여금 그 뜻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다. 3.341 명제에서 본질적인 것은 그러므로 같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명제들의 공통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일반적으로 상징에서 본질적인 것은 동일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상징들의 공통적인 것이다. 3.341 그러므로 고유명사란 대상을 지칭하는 모든 상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종류의 합성도 이름에 대해서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잇따라 밝혀질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논리적 구문론은요, 기호가 무엇인지, 기호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명제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연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요, 명제의 뜻을 가능하게 명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 우연적인 것은요, 특별한 산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 함수를 통해서 명제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틀, 그것이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연적인 것은요, 앞에 함수값에 2를 대했을 때 나오는 해에 관한 것. 방금 제가 말한 해는 답을 이야기한 거고요. 2를 넣었을 때 10이 나오고 2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20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1일 때는 10, 2일 때는 20이라는 답을 얻는다는 특별한 산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입해서 나올 수 있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고유명사라고 한다면 어떤 대상은 꼭 A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값만 형성되고 있다면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합성해서 말하는 것들은 꼭 A일 때 어떤 대상을, 이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본질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본질적인 모습과 우연적인 모습이라는 상징으로 비유하는 말은요, 마치 칸트가 이야기하는 형식과 진료를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안다고 할 때 아무래도 재료는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그때마다 변하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정보나 재료나 진료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틀은 언제나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명제에도 보편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이 있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342 우리의 표기법에는 자의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자의적으로 확정했다면 다른 어떤 것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이것은 자의적이지 않다. 이것은 표기법의 본질에 달려있다. 3.341 특별한 하나의 지칭 방식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지칭 방식이 하나의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리고 철학에서 사정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즉 개별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늘 되풀이해서 실증하지만 모든 개별적인 것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세계의 본질을 해명해준다. 3.343 정의들은 한 언어로부터 다른 한 언어로의 변형 규칙들이다. 모든 올바른 기호 언어는 그러한 규칙들에 따라서 다른 모든 올바른 기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것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언어로 혹은 글자로 무엇인가를 표현 혹은 표기했다고 쳐볼게요. 여기에는 자의적인 것도 있지만 자의적이지 않은 어떤 사실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하나의 대상을 두고 우리가 사과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컵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를까요? 네, 사과라고 부르겠죠. 이와 같이 이 대상을 사과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의적입니다. 그러나 사과라는 저 표기를 통해서, 저 언어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대상을 사과라고 부르는 하나의 표기법, 하나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혹은 한국어를 사용해서 이 대상을 사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바로 이런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른 거겠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각 문화와 환경에 맞추어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있고요. 이 언어 사용 가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의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언어도 배울 수 있지요. 이 능력이, 이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이 대상을 사과라고 부를 것인가, 책상이라고 부를 것인가, 의자라고 부를 것인가, 이러한 것보다 우리가 이 대상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지칭하고 있구나, 이 가능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라고 하는 가능성이 더 철학에서 중요한 거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가능성에 비추어서 본 학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은데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아는지 인식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대상을 인식하려고 한다면, 그 대상을 안다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저 대상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틀이 더 중요하다라고 칸트도 이야기했죠. 바로 비트겐슈타인은 이 칸트의 생각을 그대로 언어로서, 명제로서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잘 알 것 같네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어떻게 표기되고 표현되는지 알 수 있는 그 규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칸트가 형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도 규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규칙은 마치 인간의 언어 사용 능력처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344 상징에서 지칭하는 것은 논리적 구문론의 규칙들에 따라서 그 상징에 대체될 수 있는 모든 상징들의 공통적인 것이다. 3.3441 예를 들어 진리 함수를 위한 모든 표기법들의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것들 모두가 예컨대 나피와 P/Q라는 표기법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들의 공통적이다. 이로써 가능한 하나의 특수한 표기법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해명을 줄 수 있는 방식이 특징지어진다. 3.342 복합체의 기호는 분석될 적에는 가령 그것이 모든 명제 조직에서 다르게 해체될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체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상징,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기호, 글자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다 수학적인 기호, 상징을 표시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 어떤 기호가 가리키는 것은요, 논리적인 어떤 구문,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규칙에 있어서 공통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not P라고 해도 되고요, P or Q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not Q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요, 이렇게 기호화해도 상관없습니다. not P라고 해도 되고요, not Q라고 해도 된다는 말은요, not A, not B, not C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 명제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가리키는지 알았다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논리적 규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기호라는 건 not이 붙었을 때는 꼭 P를 써야 되고요, or가 붙었을 때는 꼭 Q를 써야 된다, 이렇게 자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와 반면에 저 복합체 혹은 논리적 어떤 규칙에 관한 것은요, 결코 바뀔 수 없다고 말하네요. A나 P나 Q는 바뀔 수 있지만 당연히 or나 not 같은 건 바뀔 수가 없겠죠. 이것처럼 벌써 비트겐슈타인은 개개의 명제나 개개의 기호보다 논리적인 규칙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하나 읽혀지고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명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